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재심입니다. 오늘도 봄이 오는 길목에서 서재심과 정영숙의 남해 인문학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방송으로 우리가 남해를 전국적으로 방방 뜨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영숙입니다. 3월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3.1절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유관순. 예, 유관순 열사님 생각이 납니다. 이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3월 하면 학생들이 이제 입학하잖아요. 그래서 2023년은 그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그런 입학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움츠렸던 몸도 활짝 피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셨으면 합니다. 예, 굉장히 적절한 인사말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첫 곡으로 최백호의 바다끝 준비했습니다. 이수신의 바다끝은 어디였을까요? 이수신 장군님. 아주 멀리 있는 저 바다 끝보다 까마득한 그곳에 태양처럼 뜨겁던 내 사랑을 두고자 푸른 바람만 부는 만남도 이별도 의미 없는 그곳에 구름처럼 무심한 이 마음을 놓아주자. 아름다웠던 나의 모든 노을빛 추억들이 저
야, 노을빛 추억은 어떤 걸까? 황홀해 보이지 않나요? 그 노을빛을 보면. 네. 나는 노랫말 쓰는 사람들 존경합니다. 저는 이 책 쓰시는 분들, 뭐 소설이라든가 이런 글 쓰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예. 한 번 온 인생은 아닌 것 같아, 틀림없이. 오늘은 이제 중국군께서 여수 본영을 이제 한산대로 옮기고 난 뒤에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일본은 있지 않습니까? 92년하고 93년 그 싸움에 실패하잖아요, 그죠? 또 건유리 행주산성에도 실패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실패하면서 사상자가 많이 생기니까 약간 그리고 보급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남쪽으로 전부 테러를 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건 이쑤신의 보급로 차단이 99.9%의 그 어떤 맞죠. 승리 요인인 것 같아요. 예. 보급로가 들어가야 뭐 일이 될 텐데.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죠. 입을 것도 없죠.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 네, 날씨는 또 추워지지. 근데 사람들은 간혹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해설을 하다 보면. 너무 이쑤신 장군님을 띄우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요. 그 결정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급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군들이 이제 지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약간 복수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빼면 그 당시에 뭐 이야기가 있나요? 그러게 아무도 대처를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남하를 하면서 그 남하를 할 때 그 해 6월에 장마 기간이잖아, 그죠? 음력 6월이 뭐 지금으로만 7월 정도 되는데 장마 기간이니까 진주성이 있잖아요. 장마 기간에 막 이게 허물어지잖아요. 이 남들이 흙이니까 거기서 진주성 싸움을 완전 그 해 첫 임진년에는 10월에 해서 얘네들이 진주성 싸움을 패배하거든요. 김시문 장군한테. 맞죠. 네. 그때 10월달에 그때는 김시민 장군이 승리를 이끌었고, 네, 맞아. 그 다음에 6월 이 장마 기간에 네. 완전 남하하면서 완전 복수를 하는 거죠. 네. 그때 전투가 며칠 걸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 조선군들이 많이 전사를 했죠 그때. 네. 그때 맞다. 그때. 그리고 또 이제 이쑤신 장군님이 먼 훗날 이듬해인가 이은혁이란 제찰사와 진주성을 한번 간 적이 있답니다. 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나라 이 육군의 패배한 장수들을 생각하니까 참 침통하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네, 그날 그 진주성 2차 전투에서 패했잖아요. 네. 그때 우리 군사들이 많이 전사했어요. 그때 황진, 최경희, 서예원, 또 김천일, 이종인, 김민준 이런 분들이 죽었다고 이제 이순신 장군한테 보고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랬대요. 그럴 리가 만무하다. 그건 응당 미친 사람이 잘못 전하는 것일 것이다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저녁 때쯤에 그 원현과 그 원식이라는 사람이 와서 군중 이야기를 하더래요. 막 이제 뭐 이렇다 저렇다 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군사들 우리 장군들이 많이 전사했는데도 슬퍼하는 기미가 없이. 근데 이순신 장군이 이분이 누구냐면은 원근 장군이 동생이었대요. 원현은 그리고 원식은 원근 장군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 모습을 보고 그랬다. 웃을 일이다.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 그러니까 그 본질을 잘 모르는 거지. 그렇죠.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이게. 본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런 거에 헛웃음이 났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도 그런 상황 많잖아요. 진짜 내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이익에 있잖아요. 큰 일을 앞두고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큰 일을 그르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예로 사실은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 조선 선조 임금이 어주까지 가면서 이제 구원병을 요청하잖아요. 명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피난 가서 거기 명나라로 피난 가고자 했는데 명나라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전쟁터가 자기 명나라까지 번질까봐 그럴까봐 염려돼서 구원병을 보내는 걸로 결론을 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인간사나 개인이나 국가나 다 자기 살 길은 남겨놓는 것 같다. 그렇죠. 개인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남의 나라 아니 그쵸 남의 나라에 와서 우리가 뭐 피 흘리고 싸울 필요 뭐 있냐.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로 전쟁터가 옮겨질까봐 그걸 걱정해서 이제 보내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동서가 오늘 막 나오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작은 남해도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코앞에 제 이익을 위해서 큰 대의를 그르치는 이 그런 거 볼 때마다 인간이나 국가나 제 살 길은 참 열어놓고 그게 인지상정인지 맞죠. 뭐 그러나 예외가 있죠. 이순신 장군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죽기를 맹세하고 나라를 구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순신 장군님을 예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인간이 좀 상대에게 약간 억울함을 당하면 언젠가는 약간 말로든 행동이든 그 보복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 지금 우리 현실에 다 보이잖아요. 예, 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충무공이 이제 한산도에 들어와 계시면서 이렇게 진주성에도 가보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요즘 제가 노래를 못해요. 원래 음치라. 다른 거는 잘 안 보는데 노래 관련된 프로그램은 정말 보거든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그 최수호라는 신인 그 국악 전공한 친구가 이분 노래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영영에 또 제가 막 눈물이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을 생각하고 우리 영영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어떻게 잊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세월 가도 아직 난 너를 못 잊어 하네.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 봐. 아마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나 봐. 영원히 내가 사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 봐.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영영 못 잊을 죽어도 거야. 못 읽는데. 죽어도 못 잊을 거야. 이거 나훈아라는 가수는 그의 작사 작곡을 당신이 하잖아요. 본인이 하잖아요. 네. 경험이 맞나 보지. 죽어도 못 잊을 정도로. 예. 이게 이순신 장군님이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 죽어도 못 잊을 그쵸. 분이죠. 예. 이제 제1차 평양성 전투부터 실패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1차 전투는 명나라가 사실은 고명을 요청하니까 조성운이라는 그 장수에게 5천 명이라든가 그렇게 줬는데 패배. 완전 패했죠. 패하고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됐겠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여송이라는 명나라 5만을 보냈다고 그러죠. 근데 이여송 장군 같은 분이 평양에 왔을 때는 이미 평양에 머무는 일본 군들에게 총알이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왜냐면 1차 전투에서 많이 다 숨었을 거 아니에요. 보급도 잘 안 되고. 근데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이네들이 이제 평양 개성도 수복하고 이제 한양도 수복하고 그렇게 하죠. 이여송은 사실은 거의 겨울에 온다 하거든요. 그래서 평양성 전투를 그 당시 이 차가 10월에 파병부에 와가지고 그 뒤에 이제 계속 이깁니다. 그러니까 어주로 가 있던 선조 임금이 이제 한양까지 수복하니까 4월 20일쯤에 나가잖아요. 경복궁에서 이 선조 임금이 그래가 한 그해 이제 이듬해 10월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경복궁이 불탑이잖아, 그죠? 맞죠. 네. 거의 다 불타버리고. 이 경복궁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이야기해드릴까요? 제가 뭐 책을 읽다가 백과사전을 보다가 뭐 정보를 보다가 이 해설을 하다 보니까 원래 있잖아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이제 도읍지로 옮기려 하잖아요. 그럴 때 계룡산, 이 한양 이렇게 거론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한양으로 하자. 정도전 삼봉 정도전이 밀어붙이잖아요. 그때 삼봉 정도전은 이제 지금의 경복궁 있잖아요. 북한산을 주산을 해서 인왕산이 백호가 되고 이렇게 남쪽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학대사는 그렇게 말 안 했답니다. 네. 여기다 정하지 않았지. 인왕산을 주선으로 해서 이제 동쪽으로 보자. 그렇게 서로 이제 설왕설래 했는데 결론은 파워가 더 센 정도전의 말을 듣고 삼봉 정도전 말을 듣고 지금의 그 자리 경복궁 이 이름도 정도전이가 지었잖아요. 주작 아래에서 이제 우리가 송나라 주의가 쓴 주작 아래 그쪽에 있는 모든 게 거기서 다 따왔대. 건정전 뭐 교태전 이런 이름 그 경복궁 이름 정각 이름도 다 그 복을 누려라. 만대의 복을 누려라. 근데 중요한 거는 임진왜란이 딱 1392년 7월 17일 날 조선이 이제 그 건의 개국을 했잖아요. 근데 1392년 7월 17일 날 태조 이성계가 이제 개성에서 즉위식을 합니다. 근데 모학대사가 그렇게 말했대 마지막에. 그거 백과사전에 나와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의 형태로 이 궁궐을 지으면 200년 뒤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200년 뒤에 내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 말이 딱 맞네요. 그 200년 뒤에 불타버리는 거지. 맞아. 그거는 정말 백과사전에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감탄했다니까.
근데 그 무학대사 이야기를 좀 더 그 무학대사 재밌는 거 있잖아요. 태제 이성계와 죽어나는 이야기. 뭐 아니, 술을 한 잔 먹고 대사 내 눈에는 대사가 돼지로 보이는데 어쩐 일인가 이렇게 무학대사께서 저는 제 눈에는 전하가 뭐로 보인다 했습니까? 부처로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태제 이성계가 아니 대사 나는 대사를 농으로 돼지로 보인다는데 왜 대사는 나를 부처로 보냐 이렇게. 원래 부처는 부처만 보이라. 맞아요. 그 말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무학대사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궁궐도 그렇지 짜고 했답니다. 인왕산을 주산을 해서 동쪽으로 보자. 그런데 그 경복궁이 결국은 불타버리고 사실은 다 이제 불탔죠. 그래서 그 돌아오죠. 선조가 선조 임금 돌아오셨을 때는 이제 월산대군 쪽으로 가셨다고 하죠. 월산대군이 성종 임금의 형입니다. 그리고 인수대비. 그러니까 세조의 큰아들 덕종이 임금이 되기 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큰아들이죠. 월산대군 집에서. 근데 지금의 덕수궁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책을 읽을 때마다 정도전과 그 경복궁 이야기를 무학대사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뭐 눈에는 뭐만 보이나. 그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 근데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조정 신하들과 선조 임금은 이제 약간 이제 뭐 평양성도 평양성에 이기고 막 이러니까 이네들이 이제 이분들이 용기가 있고 자기들은 목숨 부진하고 싶고 피난 가고 싶고 숨고 싶으면서도 이순신 장군님이나 이 현장에 있는 군사들에게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라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어찌 생각하세요? 아니 본인은 백성을 다 버리고 피난 갔으면서 이순신 장군에게는 나라를 지켜라. 명나라까지 가려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요. 이 위정자들의 그 이중성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자성어로. 말이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불성설. 진짜 말이 아니다. 말이 아니죠 이거는. 아니 임금이 나라를 지키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기는 살려고 피난 가고. 그때 서해 유성룡이 한 거 알아요. 이제 그 강을 압록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이제 압록강을 건너면 더 이상 이제 임금이 아니다. 이 조선의 임금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막 그렇게 강력하게 하면서 안 건넌 거죠. 근데 정말 재밌어요. 이런 역사 공부를 하면. 역사를 그대로 가져오면 현실도 똑같아.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대전은 어땠을까요? 임진왜란 때 좀 온전했을라나. 원래 조령, 중령, 추풍령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도시들은 조금 피해가 없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래가지고 그 조명연합군에게 이제 평양성을 내주잖아요. 그죠? 그 이여송 때 이 일본군들이 패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루이스 트로이스라는 선교사가 이런 말 했대요. 그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쳐 내려오는 그 모습 일본군들을 보고 뭐 병이 들었고 또 뭐 그 동상에 걸렸고 또 뭐 굶주렸고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처참했대요. 그때 이제 조선군이 추격전을 전개했다면 고니시 유키나와 부대 이거 왜군들이 모두 전멸당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셨대요. 맞아. 그랬겠지. 그걸 못 했다. 그래 체계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때 그냥 밀어붙였으면 그 총알도 없는데. 그러니까 조선은 그걸 몰라는 거지. 육군들이 잘. 아니 그때 그거 뭐죠? 패문이라는 걸 내렸잖아요. 그죠? 패문. 그거는 이제 94 담종인이 그때인가 담종인이 그 얘기 다음에 그러니까요. 이제 시간이 하기로 하고 그 임진왜란 때 좀 온전했을 것 같은 대전 브루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연이라고 또 굉장히 그 미소년 같은 친구가 부르던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참지 못한 내가 눈시울을 적시면서 그님에게 안녕하며 작별에 인사하고 이제 와서 후회하며 울 줄이야. 가지 말라 잡아볼걸, 사랑한단 말해볼걸,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참지 못한 내가 바보야. 눈시울을 적시면서 떠나가는 당신에게 작별에 인사하고 이제 와서 후회하며 울 줄이야. 뒤돌아가는 당신 가지 말라 잡아볼걸, 이제 와서 후회할 줄이야.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참지 못한 내가 바보야. 참지 못한 내가 정정하겠습니다. 대전 블루스 박지연이라고 했는데 나상도의 내가 바보야를 들었습니다. 그 잡지 못한 내가 바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떠나는 사람 안 잡아야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고. 그건 맞는 것 같아. 맞아요. 예, 떠난다는데 잡으면 서로가 편치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떠나는 사람 마음이 변했는데 뭘. 제가 최근에 몇 년 굉장히 많은 일을 겪으면서 그 인연이라는 게 오죽하면 제가요 여러 책을 보다가 이런 그 위안을 얻었는데 자기에게 정말 큰 대운이 들어올 때는 기존의 인연들이 다 떨어져 나간답니다. 그리고 새 인연이 온대요. 네. 그 말에 저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걸 실제로 겪으셨어요? 네, 근데 정말 그랬어요. 기존에 있는 모든 인연이 다 떨어져 나가고 새 인연이 다가오는 게 그게 대운이 들어올 때 징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건 내 위안인데 그 말에 제가 아팠던 마음들이 많이.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그 일을 모른다고 하죠. 메뚜기가 하루살이를 만나가지고 온종일 같이 놀았대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 돼서 메뚜기가 우리 오늘 하루 종일 놀았으니까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그랬어요.
이 하루살이가 의아해하는 거야. 아니 내일이 뭐지? 하고 물으니까 내일은 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고 해가 뜨면 그게 내일이란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하루살이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 메뚜기는 그 하루살이를 만나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메뚜기는 개구리를 만났대요. 그래서 개구리를 만나서 뭐 여름 동안 계속 같이 놀았죠. 그래서 이제 가을이 돼서 추워지니까 개구리가 이랬대요. 우리 내년에 만나자. 내년에 만나자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무슨 말인지 자기도 그거 이해를 못하는 건 무슨 말이지 하고 그래서 내년이 뭐냐고 하니까 그 개구리가 이랬대요. 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오면 그게 내년이란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도 이제 그걸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겪어봐야 그 사람 말을 믿는다. 맞는 말 같아. 예.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잡지 못해 내가 바보야 소리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가는 사람 안 잡아야 된다는 거. 맞아요. 예. 그걸 나이가 들어야 한다는 거. 그게 좀 빨리 젊은 날 그런 걸 빨리빨리 알아버렸으면 좋겠어. 그럼 좌충우돌 안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그리고 이수신이 이제 견내랑을 지나야 저기 한 서해안지대로 갈 수 있다는 거 알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수신 장군님께서 한산도에 있으니까 왜구들은 이수신이라는 조선 장수가 없어야 자기들이 뜻이 이루어지잖아. 그죠? 육지와 바다에서 수륙 병진 작전을 해서 조선을 먹을 텐데 그걸 못 하는 거라. 그러니까 늘 한산도 인근에 자기들 배를 한 열척 보내는 거야. 그럼 이수신 장군님이 그걸 잡으러 나올까 봐 보내가 유인을 하고 하는데 그걸 충북은 또 적의 의도를 잘 꿰뚫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병법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군사나 전선에 루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괜히 나가서 또 싸우. 그들의 의도를 잘 아니까 이수신 장군님이 안 나갔답니다. 안 나가고 있으니까 조선 조정에서나 그 선조임금이 이수신은 도대체가 뭐 하고 있냐? 아니 나가서 싸우려고 들지 않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양모나 신우국가가 왜 나오냐면 그 이수신 장군님이 한산도를 지키고 있고 진주성 싸움 이런 싸움에서도 물론 뭐 그의 6월에 이기긴 해도 사실은 왜구들도 이제 호남 쪽으로 못 나가거든요. 이 경상도 쪽만 싸우지 우리가 호남에 가보 전라남북도가 평야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 식량이 풍부해요. 그런 식량으로 인해서 우리 군사들이 그렇죠. 호남에서 나온 식량을 다 보급을 해줬잖아요. 보급을 하니까 명나라 군사들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걸 이수신 장군이 잘 알고 그렇게 해서 지키는 건데 그 의도를 잘 모르는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윤두수라는 집안에서 또 혼날란가 모르겠는데 우리 윤두수라는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서포 김만중 아시죠? 네. 네. 그분의 어머니가 윤씨 부인이잖아요. 네. 그분이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해와도 무관하진 않아요. 그런데 선조임금이나 그 서인들은 이렇게 말했대요. 늘 정면 돌파해가 싸워라 무조건 부딪혀서 싸우라 하는 게 그들의 이 작전. 그러니까 뭐랄까 잘 상황을 잘 파악을 못 하면서. 근데 선조임금하고 윤두수하고 원균 장군하고 다 한패였다고. 사사롭게는 약간 먼 집안이었답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윤두수라는 분은 원균 장군의 말을 너무 잘 들었던데요. 잘하니까 사람이 자기한테 없어하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를 좋다면 그냥 무조건 나 좋아하잖아. 그게 인간이니까 그리 한 것 같은데 윤두수라는 이분도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글씨도 잘 쓰고 그 전에 이분도 유배를 2번 가고 그래요. 임금에게 직언을 하고 이러다가. 근데 이상하게 원군 장군에게 꽂혔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작전에 대해서 크게 이 큰 그림을 못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서해 유성룡 같은 경우는 방어론을 저기 오면 싸우고 이렇게 방어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부산에 저거입에는 거의 약 500척이 있고 우리는 경상 좌우수사 자수사는 아예 없고 우수사 용군영군이 몇 척, 전라 좌우수사하고 경상 우수사 100여 척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중과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것도 충무공은 잘 생각한 거죠. 잘못했다간 우리가 괴멸당하면 조선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조임금은 왜 그렇게 나가서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느냐. 그 결론은 백의종군이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나가서 싸우지 않는다고. 이런 걸 볼 때 그 리더의 그 판단이나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수진 장군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나 같으면 한산도에 딱 있는데 갯내량에 저기 배가 한 10척 정도 보인다 그러면 모두 나가서 그 속된 말로 모조리 박살내라. 아니 그때 한 30여 척의 그 왜군이 있을 때 그 어영담 이분이 30척을 가지고 가서 격파한 일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있어요. 못 읽었다. 어디 있? 당항포 해전이라고 했죠. 당항포. 2차 당항. 맞아. 그때가 한 3월 94년 1594년. 근데 이 시기에는 이 93년 이럴 때 시기니까 조금 지나서. 예. 그리고 이제 94년은 이제 어영담이 전염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죠. 예. 그 전에 이게 전염병이 도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치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전염병이 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수신 장군님이 한산도에 그냥 있었던 건 다 그 의도하는 바가 있었다. 이걸 알고 우리가 그러니까 한산도 계셨을 때 그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그 빈배 그러니까 이 어영담 이분이 그러니까 비어 있는 배 17척을 격파했고 그리고 당항포 해전에서 그 21척을 불태워 버렸다고 이 긴급 보고가 왔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명나라 군사 2명과 그리고 나서 그 이렇게 거제로 올 때 거제를 향할 때 이 바람이 거슬러 그러니까 반대로 오는 바람이니까 역풍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흉도에 도착하니까 남해현령이 나와 여기서 남해현령 기호군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명나라 군사 2명과 외놈 8명이 그 이제 패문을 가지고 패문 여기 보니까 이제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왜군들이 싸울 생각이 없으니 왜군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라. 그건 이제 94년에 담종인이 이제 이수진 장군에게 적을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수진 장군이 답하잖아요. 적의 영토에 침범하지 마라 이런 식의 거리니까 적의 땅이 다 우리 땅이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식의 답. 감히 명나라 장수한테. 그래서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심기가 매우 불편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앉았다 눕기조차 어려웠다고 해요. 근데 이때 그게 온 거예요. 전염병이. 그럼 오늘 지금 열애입니까? 처음에 마음을 스치며 지나가는 타인처럼 흩어지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 앉으나 서나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대 향한 그리움.
가슴에 나는 꽃처럼 영롱한 별처럼 찬란한 진주가 되리라. 그리고 이 생명 다하도록 이 생명 다하도록 열애는 예전에 그 미스트롯에는 홍자라는 분이 불렀잖아요. 그때 약간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좀 안타까웠는데 이분 잘하죠. 그분도 노래 정말 잘하더라고요. 홍자 이분. 이 김용필이란 분이 50 가까이 됐다 하죠. 7,000명이 가감하게 그만두고. 이분이 올라가셨더라. 이분은 올라갈 것 같아. 그리고 근데 이 열애가 제가 있잖아요. 윤신혜라는 가수를 존경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나왔는데 70이 넘었다 하더라고요.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데 허리가 개미 허리야. 쫙 해가지고 70 넘은 분이 제 보기에는 한 30대 같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자기 관리를 잘하면 그리 될까? 얼마나 인고의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죠? 먹는 거 참고 운동하고 항상 그런 분을 존경해야 돼 우리가. 쉽지 않거든, 그죠? 자기 관리는 자기가 해야 된다고요. 김용필 이분도 뭔가 이제 제 생각에 생년월 시에 뭔가 이분은 또 아나운서였잖아요.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늦게 자기 길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감동이었습니다. 감동은 있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가 이순신 장군님을 감동합니까? 우리 개인의 그 어떤 욕구나 이런 걸 뒤로 두고 대의를 위해서 항상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이순신 장군님이 이제 한산도에 있으면서 조정에서는 싸워 나가지 않는다는 질책도 있고 하니까 그 장계를 보낸 걸 이제 풀이해 놓은 글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김종대 재판관님 측에서 그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명나라 장수들은 적을 치지 마라 하는데 적을 안 치면 어쩌냐고. 그들이 우리 땅에서 있는데 그리고 본연의 땅으로 돌아가라는데 우리에게 그럼 우리 땅이 어디 있냐 이런 식의 그걸 이순신 장군님이 토로하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이런 얘기했대. 적의 길목을 나는 지키면서 적도 죽이고 돌아가 그 적 나도 죽을 각오를 맹세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적들이 우리 땅에다가 성을 쌓아놓고 진을 치고 있는데 정말 이거 분통이 터진다. 그렇죠. 우리 땅인데 그 우리 땅에 적이 있는데 적을 치지 마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죠. 그러니까 이 명나라 장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그 명나라 그 장수들이 소극적이 된 계기가 뭐냐면 그 평양전성 전투에서 이기고 경기도 어디 그 백제관이라는 곳이 벽제관 전투. 그 전투에서 이제 패배하면서 완전 패했죠. 그러면서 소극적으로 변했대요.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 와가지고 싸우는데 그러니까. 자기들 죽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흉내만 내겠죠. 그렇죠. 근데 그 많은 군사들 먹이려면 뭐라 해야 됩니까? 식량이 중요해요. 식량. 그리고 얘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싸움도 열심히 안 하면서 뭔가 이제 우리 백성을 그러니까 우리 백성을 많이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폐해가 너무 심하다. 안타깝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약간 소강 상태 될 때 우리 백성들도 식량이 없으니까 가나에 식량 창고를 터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가나에 식량이 많이 비축돼 있어야 수군들이 먹을 건데 이 수군들이 먹을 것도
그러니까 없다. 정말 안타깝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 이제 그 전염병이 돌잖아요. 아니 그 전에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본군이 지나간 것보다 명나라군이 지나간 것이 더 악탈이 심했고 더욱 참혹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명나라는 참빗이며 일본은 원래빗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게 그리 비교됐나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일본군이 지나간 것보다 일본이 참빗이고 아니 명나라가 참빗이래요. 촘촘하게 다 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지나간 원래빗이죠. 것보다 명나라군이 지나간 것이 더 배가 많았다. 예. 그런 말은 참혹했다. 들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죠. 이수신 장군님이. 그러니까 이제 장계를 쓸 때 이런 말을 했다잖아요. 명나라 수군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싸울 의욕이 없어요. 일본은 우리 땅에 성과 진을 쳐놓고 물러갈 생각이 없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정말 안타깝다. 분통이 터진다. 뭐 이런 심정을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글을 보면서 우리가 있잖아요. 사실은 사람은 코앞에 내 이익에 눈이 밝잖아요. 근데 충분히 이렇게 크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니 이거 상상이 되거든 저는요. 저는 오늘도 나오면서 길거리 걸어오는데 내 발짝 걸을 때마다 휴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 100m 정도는 주서면서 어때 그게 쓰레기 봉지에 쑤셔놓고 왔는데 왜 사람들은 쓰레기를 길에다 버릴까? 왜? 제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하루 남의 업을 돌면서 쓰레기를 한번 주워볼까 이 생각도 들고 근데 이게 죽는다고 다음날 그대로 유지된다면 내가 하루 작정하고 죽겠는데 그 유지가 안 돼 뒷날을 보면 또 그래가 있어. 글쎄요. 다 버리지는 않지만 버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죽는 분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수신 장군님은 이런 나라를 생각하는 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맨날 코앞에 쓰레기가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또 어떤 명리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 청소의 힘이 대단하답니다. 예. 우리 청소 좀 하고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그거 보세요. 잘 사는 집에 가면 집도 정돈이 잘 돼 있고 깨끗하잖아요. 맞아. 그거 공감해. 근데 그 반대로 보세요. 맞아.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못 사는 나라 우리가 가보지만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난다. 우리 22일 날 제가 영주 갔다가 어제 내려왔거든요. 손자가 셋이야. 봐줘. 우리 딸 내외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디 출장을 가거나 하면 우리가 너무 손자들이 예뻐 가는데 그 창녕 있잖아요. 창녕 가는 톨게이트 그 함안 쪽에서 이리 돌아가지 구미 고속도로 그 대구로 가는 그쪽에 길가 고속도로에 완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시장 군수님 뭐 하시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청소 좀 깨끗이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의 속살에 반하고 남의 자연에 반하고 남의 속살에 반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남의 발의 길 이 코스. 여기 이제 9.3km 되고요. 비자림 해풍길이라고 하고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정말 좋죠. 광진 바다를 보면서. 난 그 비자림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삼자, 유자, 치자, 비자. 그 비자림이 남아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너무 좋더라고요. 그것이. 저번에 한번 제가 원예예술촌에서 해설을 했거든요. 동백여행사 가이드분인데 이제 따라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처음 들었나 봐. 우리 그 남해 그 원예예술촌 저쪽에 비자나무가 있거든요. 네. 지나가면. 우리 남의 삼자가 유자, 치자, 비자입니다. 유자는 어디에 좋은지, 치자는 어떻고 꽃이 어떻고 이야기하는데 비자 이야기를 안 들어봤나 봐요. 비자는 어디에 좋느냐. 그 열매는 구충제에 사용한다. 그리고 그 비자나무 오래된 걸 잘라서 바둑판을 하면 기가 막히다. 막 이런 얘기를 할게. 이분이 다시 얘기해 주세요. 비자나무 이야기 다시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구충제 어떻게 좋냐고. 이걸 먹으면 옛날에는 우리가 그 대장이나 이런데 충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약이 없었을 때 민간요법을 썼죠. 민간요법이랍니다. 아 그러냐고 그 이제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겠다는 뜻이겠죠. 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거 바둑판도 만들었었고 등류 등으로도 썼다고 했죠. 그리고 눈을 맑게 한다고 해요. 그 얘기는 몰랐습니다. 눈을 맑게 하구나. 네, 눈을 맑게 한대요. 비자나무가 굉장히 뭔가 고급져 보이지 않던가요? 우리 비자림 거기 너무 멋지더라니까. 그리고 열매 있죠. 그거 어떻게 생겼냐면 아몬드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맞아. 그리고 맛은 약간 틀부면서 고소한 맛이 있어요. 그 비자림 해풍길이란 이름을 정말 잘 지은 것 같죠. 아니 이 코스는 비자림길이 너무 예쁜데 거기를 벗어나면 이제 해안길로 걸어가잖아요. 그 해안길이 조금 한여름에 덥기는 해요. 거기가. 겨울엔 좀 춥고. 그래도 날씨가 봄 가을이거나 날씨가 뭐랄까 그렇게 덥지 않은 날은 참 그 바다를 보면서 그리고 그 섬도 예쁘잖아요. 뭐 장고섬도 있고 북섬도 있고 농가섬도 있고 괜찮아요. 그 길도 예뻐요. 우리 친구가 북섬에 있는 여고 동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길이 이제 아마 3월 18일 소풍길이 될 것 같아요. 요번에 페이스북에 박진평 우리 과장님이 올려놨던데 그 이달의 소식 소풍길. 그래. 아무튼 그 길을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남해 자연의 바라고 남해 속살의 바라고 할 때 지난주 발에 오시다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발에 오시다길 개통식 할 때 제가 쓴 시가 있는데 그 선생님이 한번 좋은 목소리 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에 오시다길. 하늘이 환하게 웃는 가을날 우리도 웃으며 가을 소풍을 갑니다. 공영 터미널에서 재래시장으로 가면 늘씬한 노래미가 발에 오시다. 남해에서 꿈을 찾는 청년 창업거리를 건너 유배 문학관에는 어진 선비들이 시 쓰고 소설 쓴 이야기들이 주렁주렁. 습지 생태 탐방로 길에는 우리들 발자국 소리에 신이 난 철새들이 푸드덕 푸드덕. 새섬 가는 길에 누운 강진바다 점프하는 전어랑 합창으로 발에 오시다. 온통 눈과 귀가 호강입니다. 그대랑 나랑 오순도순 걷다 보니 어느새 이동면 행정복지센터 정겨운 눈빛으로 마주보며 발에 오시다. 덕담하고 흥에 겨운 남의 가을도 덩달아 발에 오시다. 발에 오시다. 인사합니다. 발에 오시다. 인사합니다. 우리가 제가 원래 열을 잘 받는 스타일인데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그 60 이후로는 좀 열을 안 받게 해달라 기도하고 열을 안 받기로 많이 혼자서 다짐을 많이 했는데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를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정겹네요. 제가 이제 오시다라는 그 말을 저번에 내가 어디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았더니 누군가가 어서 오시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이분이 남의 사람 아닌데 네. 제가 그런 이야기하는 걸 흉내낸 것 같아서 저 혼자 웃었거든요. 근데 저 오시다 이 말 참 좋지 않나요? 좋아요. 오시다, 가시다, 드시다. 우리 남의 거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도 없어. 딱이 하나 있어. 제발 우리 남해 군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고 훌륭한 남해 군민 여러분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그래서 우리 남해가 반짝반짝 빛나게. 전에 우리 남해 그 2020년 방문회 할 때 우리 구호가 슬로건이 그거 있잖아요. 남해를 네, 반짝반짝, 세상을 반짝반짝. 남해가 반짝반짝해지고 세상이 반짝반짝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2월달 이제 3월이니까 3월에는 이제 봄이잖아요. 네. 오늘 아침 이런 얘기했다. 저희 남편하고 3월에는 우리가 우리 남해 벚꽃이 제일 아름다운 데가 어딜까 이런 게 당연히 노량이지 이랬더니 노량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예계 쪽으로 한번 가면 어떨까 이거다. 그쪽 길도 예. 벚꽃길이 참 예쁩니다. 예, 남해 불곡 있고 그 예계 있잖아요. 네. 예계로 해서 이래서 그 서면 쪽에. 예, 서면에 그 가로수 하신 분 정말 잘했어요. 너무 예쁘던데 그쪽이. 예. 벚꽃도 이쁘지만 그 벚꽃이 안 필 때는 우리가 벚꽃과 벚꽃 사이에 동백이 딱 한 3그루 정도 있어. 네네. 그거 정말 잘했지 않나요? 사람들 기발하지 않나. 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봄, 여름, 가을 꽃이 볼 수 있게 만약에 산수유를 피우는 곳에 그 사이에 동백을 심는다든지 이렇게. 서울 사람들 동백 보면 기가 막혀 하는데. 제가 하나 언급할게요. 이제 우리 남해 천망대 가는 길에 있잖아요. 네. 그 동백이 참 이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꽃이 너무 이쁘다니까 어떤 분 언급하면 좋아하시려나. 한국관광국 사장님 김장실 그 사장님께서 동백꽃 필 때 꼭 찍어 보내달라는 게. 그 저번에 몇 번 갔는데 안 피었더라고. 그게 지난번 원래 2월 말에는 피거든요. 근데 올해는 추워서 그런 거 안 피었어. 보니까 개우 한 나무에 한 송이씩 이리 피는 걸 원래 제가 매번 근무 올 때마다 가봤는데 안 피어서 오늘 보이 이렇게밖에 안 피어서 다음에 활짝 필 때 다시 찍어 보내드릴게요. 그리 찍어 보내드렸습니다. 네. 네, 정말. 근데 중요한 거는 한 송이씩 핀 것도 꽃잎이 말라가더라고. 네, 너무 추워서 그런 것 같아. 다음에 내일 일악사 관광한 데서 근무인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찍어서 한번 페이스북에 올려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명랑의 배경음악 OST 들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